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한자산운용 박수민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벌써 4월 중순인데 딱 중간 평가하기 네. 좋은 시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주도주의 독주 그리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독주 이렇게 유화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많이 성과 차이가 났었던 연도가 2020년이더라고요. 그때 코스피가 한 해 동안 31%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44%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2023년 들어서 현재까지 코스피가 15%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33% 상승을 네. 했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 중에서 150 종목만 지수화한 코스닥 150 지수는 코스닥 33% 상승보다 더 높은 와. 44%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부 소수 종목으로 굉장히 쏠림 현상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에서 삼형제죠. 2차 전지 삼형제가 거의 그 코스닥 상승률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근데 사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렇게 소수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S&P 500에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소수 종목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부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자금들이 조금 쏠리고 있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실적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모멘텀이 확실한 소수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굿모닝 마켓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그 월가에서 가장 그 약세론자 네.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이 하는 말이 지수가 오르긴 오르는데 네. 몇 개 종목으로 몇 개 종목 덕분에 오르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어떤 약세장의 조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근데 그분은 워낙 그렇게 네. 초치는 분이니까. 맞아요. 지수는 굉장히 레벨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즐거운 투자자분들이 몇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기승전 또 2차 전지예요. 네. ETF 수익률에서도 그러면 확연하게 또 2차 전지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나요? 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지난 한 달간 성과 상위 한번 보실까요? 지난 1개월간 2차 전지 ETF가 28% 상승을 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가 28% 올랐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주식만 지금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귀금속 중에서 ETF가 지난 1개월간 25%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밸류체인이죠. 그 배터리 재활용하는 종목들을 담은 ETF도 2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다음 주도주는 무엇이 될 것인가 많은 그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반도체 ETF도 지난 1개월간 22%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뒤를 보시더라도 코스닥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아무래도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ETF도 20%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다른 2차 전지 ETF도 좋은 한 달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스닥 종목 쪽에서도 같은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네. 수익률이 굉장히 편차가 크잖아요. 그런데 네. ETF도 마찬가지네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주식형 2차 전지 ETF를 총 5개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과는 다 좋았지만 그 폭 자체가 좀 차이가 납니다. 수익률 차이가 나네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타이거 2차 전지 테마와 KB스타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가 27%, 24%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ETF 중에서도 에코프로를 포함했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성과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 3사 셀 업체죠. 이 비중이 높았던 ETF는 1개월간 성과가 좋았지만 에코프로를 담았던 ETF 대비해서는 성과가 낮았다라는 부분을 이제 타이거, KRX 2차 전지 K뉴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큰 세계 업체의 한 75%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실어주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1개월간 17%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지속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예. 1주간 성과를 보시면은 오히려 타이거 KRX 2차 전지 K뉴딜 ETF가 한 8% 상승을 하면서 그러네요. 다른 ETF 대비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게 또 포스코 그룹 예, 2차 예. 전지 밸류체인에서 굉장히 본인들의 어떤 프레젠스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포스코 퓨처엠을 포함한 타이거 이제 KRX 2차 전지 K뉴딜이 8% 상승을 하면서 지난 1주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포스코 퓨처엠 주가 흐름을 봤는데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는 빠지고 포스코 쪽은 올라가고요. 네, 그런 예.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어떤 업종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2차 전지 안에서도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제 2차 전지라는 것이 전기차라든지 향후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ESS까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수혜를 보고 지금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이 좋은 기업들을 찾아가는 여정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중이신 거잖아요, ETF. 그렇죠. 근데 사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30% 상승을 했지만 언제 매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매수 예. 시점이 지금 100이라고 치면은 한 그래요. 95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아니죠. 100이라고 치면 110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또 손실 중일 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수익 나신 분들은 그럼 좀 네. 팔아야 될까요? 근데 지금 ETF도 보면은 그 투자자분들의 자금 유입을 볼 수 있는 것이 설정 환매인데 예. 2차 전지는 약간 추세는 꺾인 것 같아요.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설정이 들어오다가 지금은 환매가 나올 때도 있고 설정이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약간 그 방향성을 탐색하는 자금 측면에서도 그러한 트렌드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네요. 저 박수민 부장님처럼 저렇게 말씀하셔야지 정민 앵커님처럼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팔아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감히 하시다니. 아예 저는 수익 나신 분들은 일부 수익 나신 수익을 분들. 내도 괜찮은 시점일까요?를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 말 조심해야 됩니다. 팔아야 될까요? 그걸 감히 네. 2차 전지에다가. 네, 2차 전지는 말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저 중장기적인 업종인 거. 성장 산업이니까요. 네, 네. 근데 맞습니다. 바톤을 좀 이어받은 느낌이 드네요. 포자 들어가는 주식들이. 포스코. 네, 네, 그런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지금 하나 재밌는 게 네. 은선물 ETF가 눈길을 끄네요. 네, 맞습니다. 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귀금속의 성격을 가지면서 산업재적인 성격을 가진 어떤 원자재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원자재 투자 시에 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강해질 때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물론 금도 좋은 흐름입니다. 근데 은 같은 경우는 이런 귀금속적인 성격에다가 산업재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은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활용도를 조금 네. 조사를 해왔는데 한 29% 정도가 보석류의 은이 활용이 되고 23% 정도는 전자제품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정도는 태양광 패널에 은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는 기타 산업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을 만큼 귀금속의 성격과 산업재적인 성격을 가진 귀금속, 금속, 그리고 원자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과 구리 한 중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약간 주식시장의 어떤 좀 변동성이 커졌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과 그리고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을 하면서 산업재적인 성격의 수요가 은의 어떤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상장된 은 선물 ETF가 지난 한 달 동안 27% 상승을 하면서 다른 주식 자산과 조금 유사한 놀랍네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좀 유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은 여쭤보고 지금 은선물 가격 차트를 한번 보니까 네. 한 달 사이에 27%가 안 올랐는데 어떻게 ETF 수익률이 27%나 나와가지고 신기해가지고요. 그런가요? 예, 은 가격 한 달 사이에 오른 것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가지고 아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종목들
잘 나가는 종목들 네. 이렇게 상승률에 비해서는 ETF 수익률이 좀 미진하다 싶었는데 네. 은은 오히려 네. 시장 가격보다 더 좋게 나오네. 근데 저도 이제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사실 그 원자재 같은 경우는 선물 투자를 통해서 ETF를 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겠구나. 그렇죠. 근데 네.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유사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네. 있는데, 왜냐하면 금이나 은과 같은 원자재는 선물 투자를 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 수익적인 부분, 선물 교체를 함으로 해서 생기는 영향이 WTI 같은 그 원유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거든요. 아하. 그래서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은이나 금과 같은 귀금속 ETF인데 예. 저도 그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증시에서도 2차 전지로 쏠려 있던 수급이 조금 분산될 네.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ETF 시장에도 이런 부분이 좀 포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일주 성과 한번 보실까요? 지난 일주간 국내 ETF 시장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ETF는 K-팝 미디어 K-팝. ETF였습니다. 지난 예. 한 주간 11%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음 주도주로 또 헬스케어도 관심이 좀 있으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헬스케어 ETF도 한 8% 상승을 했고, 철강 ETF가 8%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2차 전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포스코 그룹이 그렇죠. 네, 상승을 하는 것이 철강, 아무래도 그 재련 기술을 갖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고려아연과 같은 기업들이 2차 전지 밸류체인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통적인 산업 구분에서는 철강으로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 ETF가 지난 한 주간 한 8%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야, 네. 진짜 K-팝이라. 네. 요즘 이렇게 증권 방송이라서 엔터주 언급이 많을 만도 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지금 하이브가 지난 주부터 한 20% 정도 상승을 예, 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3월에 텐센트 뮤직, 중국의 이제 텐센트 뮤직이 국내를 방문을 하면서 중국 내 이제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뭐 음원 판매량도 굉장히 주요한 매출의 구성 요소일 수 있겠지만 공연의 매출과 수익성이 굉장히 그 한 기업의 실적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가장 큰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중국 시장에서 공연이 재개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엔터주에겐 좋은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네. 한국 아이돌들 노래 듣고 네, 한국 드라마 그럼요. 보려고 한국어 공부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맞아요. 문화가 미치는 예, 영향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난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엔터주들이 주가 측면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반도체도 좀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은 게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감산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또 상승 모멘텀으로 네.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ETF 쪽에도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존에는 글로벌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연초 이후에 챗 GPT가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ETF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국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감산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메모리 반도체의 찐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대로 2019년의 사이클과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에 이제 공급사들의 재고가 피크를 찍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된 이후에 그 반도체 관련된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장비주들의 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눈에 띄게 나타났던 2019년 1월과 지금의 모습이 좀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감산에 참여를 하면서 공급 대비 수요가 좋아지고, 그렇다면 정말 수요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냐라고 많이들 네.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그때가 본격적인 반도체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치인 50선을 하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200일 정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흐름을 본다라면은
최장 기간 그 50 기준선을 하회한 게 한 260일 정도라고 해요. 그게 우리가 그 대입을 해본다면은 그 260일이 한 6월 정도라고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치 50선을 좀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업황에는 조금 더 한 번 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도체 관련된 투자에 관심을 많이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